그 수술해야지만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되게 양성이 많은데 여포 종양은 저렇게 보인다. 그렇죠. 예쁘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 환자분께서는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역시 새침 흡인 검사를 하고 카테고리 3가 나와서 3차 병원으로 왔다고 하세요. 그런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져온 슬라이드를 판독했더니 오른쪽은 카테고리 4, 여포 종양이 나왔고 왼쪽은 카테고리 3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마다 판독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병리 의사들의 경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병리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저 여포 종양이라는 카테고리 진단을 상당수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좀 부족하면 저 카테고리 4란 진단을 잘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 저희 병원에 있는 되게 유명한 홍순원 교수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카테고리 4 진단하려면 보통 배짱으로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걸 봤을 때 지금 그 밑에 노트에 달려있는 건 더 어려운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된 그 서브타입 A형에 대한 진단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고 일반적으로는 카테고리 3 라고밖에 말을 못하지만 이 쌤은 좀 더 다른 걸 본 거죠. 그래서 병리 의사들마다 또 기관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카테고리 3랑 4는 진짜 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좀 혼란이 올 것 같기도 하고. 1번 진단과 2번 진단이 다르잖아요. 3, 4번 가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르면. 네. 근데 사실 카테고리 4가 나오면 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카테고리 4가 나면 수술을 권유합니다. 뭐 일단 2cm 이상 되는 카테고리 4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사이즈 작아도 저는 수술을 권유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카테고리 4 나면 수술을 바로 권유하시나요? 수술하죠. 작은 거는 좀 두고 봐도 돼요. 2cm 조금 더 될지. 근데 저건 아마 누구 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들이 다시 세침 검사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카테고리 3라고 했는데 4는 확 달라지니까 다시 한 번만 제발 다시 한 번만 이러면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한 번 더 해봤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증례도 결국 암이 나왔다고 해요.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혹이 제가 보기에는 양성혹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스펀지 타입이고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비난 같은데요. 그죠? 저거는 왼편이죠. 왼편입니다. 저 사진은 왼편이죠. 머리 위에서 이렇게 세팅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른쪽이 조금 더 모양이 나빠 보였습니다. 저게 오히려 더 나빠 보이죠. 조그맣지만. 그렇지. 초음파 상에서도 사실 오른쪽이 조금 더 나빠 보이고 왼쪽은 사실 저는 참 이제 비나인처럼 보이는데요. 양성처럼 보이는데요. 예스! 다음 사진 보시면 CT를 찍어봐도 임파선 전이는 없지만 CT는 사실은 이제 일반 환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갑상선 내부에 있는 혹을 판단하기에는 CT가 좋은 장비가 아니에요. 임파선 전이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비록 지금은 갑상선에 있는 혹이 두 개가 다 보이기는 하지만 저걸 가지고 어떤 이게 암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좀 더 왼편이 크네? 그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오른쪽은 절제를 하고 저 왼쪽은 노듈렉터미만 하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죠? 다시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우 빠르시네. 오른쪽은 갑상 절제를 하고 왼쪽은 혹만 이렇게 오려서 떼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루벡토미를 하고 왼쪽은 혹 주변을 해서 정상 조직을 다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해서 떼냈고요. 일단은 오른쪽은 갑상선 유두암에 여포성 변이가 나왔고요. 왼쪽은 뭐 예상대로 선종양 증식증이라고 양성결절이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1.5cm였고요. 지금 저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포 종양이라고 카테고리 4라고 나오면 그때는 이게 여포 종양, 그냥 양성 종양이든지 아니면 여포암이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 타입, 유두암의 여포성 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 세포 검사로는 여포 종양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헷갈릴 수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운 진단이죠, 저게.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좀 공격 성향은 훨씬 덜한 좀 순한 종류에 속하는 서브 타입이라서 저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아까 그 세포를 본 병리쌤이 대단한 게 이런 걸 파악을 한 거예요. 이런 A형일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하면서 진단을 한 거죠. 혹시 그분도 마피아 멤버신가요? 예, 마피아 멤버죠. 연세 엔도크라인 서전스라고 하는 그 모임 단체가 일종의 마피아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학계를. 그래서 대단합니다. 근데 역시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도 중요하고 임상의사, 병리의사, 네, 뭐 모두가 외과 의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증례에서도 꺼림직한 느낌을 받아서 수술을 하자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호진 쌤 맞나요? 네, 오른쪽이 일단 여포 종양이면 저는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술해야 된다 보고 왼쪽의 비정형 세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박 선생님 제가 모시고 일할 때 노듈렉토미라는 개념을 처음 사실은 도입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혹만 떼내서 긴급조직 검사 보자. 근데 혹을 떼고 할 때 제가 조금 더 소심하기 때문에 혹만 떼는 게 아니라 그 파샬로 했어요. 파샬로. 부분 그쪽 아래쪽 부분에 다 같이 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혹 있는 데를 이렇게 싹 오려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라보니까 너무 양성이라서 긴급조직 검사를 안 했죠 그때. 또 저런 면은 과감하네요. 원래는 동결절표 검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과감하고 어떤 때는 소심하고 그러네요. 이 증례에서도 새침 흡인 진단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 카테고리 3가 나오더라도 뭔가 4라는 다른 이제 진단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이분처럼 한 번 더 진단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케이스도 이렇게 종료를 하고 정리된 리스트 올려드립니다.